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정론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대전략에 이어 핵개발 등 주요 정책이 김정은 정권 공고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 전술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술입니다. 고슴도치는 적을 만나면 몸을 밤송이처럼 만들어 바늘 같은 가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김정은이 주민들의 어려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딱 좋은 비유입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태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신호탄으로 한국, 미국, 중국 등과의 활발한 정상회담을 시도했던 2018년도부터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외교 대참사까지 약 14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권기간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통치술의 하나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28일 김정은이 소집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군 합동 타격훈련 현지 지도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특급적 대처 지시와 당정군 인사, 교육, 감찰 등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의 최고 막구 실세 조직인 당조직부의 수장 이만건 숙청,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곧바로 군 사격훈련을 참관한 것은 권력층은 물론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내부 단속 조치입니다. 특히 이만건 부장의 숙청은 최근 김여정이 동부서의 제1부 부장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은의 고슴도치 전술의 주요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약관 27살의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권력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따라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리고 바둑의 아생연후 살타, 즉 자기 집부터 확실히 짓고 나서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제 안전판 확보를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교류 협력보다는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점령훈련 공개, DMZ 도발 등을 통해서 긴장 수위를 계속 높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중국 지도부와의 교류 협력마저도 중단하였습니다. 핵개발 완료를 천명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나섰던 2018년 3월이 되어서야 중국을 방문했는데 후계자로 내정된 때부터 치면은 약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혈맹을 넘어 후견국인 중국에 대해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김정은의 핵개발에 대한 뚝심, 선 내부 체제 정비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 무자비한 숙청과 성군 노선 종식, 당의 체계 복원, 백두혈통 우상화, 사회주의 계획경제 복원, 장마당 등 시장경제 접목, 평양 현대화 사업,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 등 내부 통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하노이 외교 대참사 이후부터는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제2의 고슴도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양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신형 전략무기 시험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사회 각 부분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과 글로벌 지도자로 나서는 것을 유보하고 또다시 수세적인 고슴도치식 전술로 후퇴한 것은 섣부른 비핵화 합의하고 개혁개방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것은 자신의 정권 안정에 마이너스라는 계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신과 북한 체제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경제 외교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일기에는 대북 제재가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탄, 광물 수출 금지 등 촘촘해진 대북 제재망으로 인해서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조만간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30억 1천만 달러에서 66억 3천만 달러 사이의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 1억 달러씩 줄다가 2017년부터는 10억 달러 이상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김정은의 심기에도 문제가 있는지가 최근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폐쇄 정책으로의 역주행 결정, 장성택 숙청 이후 종적이 묘연했던 고모 김경희의 깜짝 출연,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그의 몸집, 그리고 올해 들어 부쩍 뜸해진 공개활동 등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올해 초 공개 천명한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은의 연초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위협, 트럼프의 전략적 북한 무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전망, 최근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대북 러브콜,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의 대형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혈태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도발, 다시 말해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신형 전략 무기 공개와 같은 제한적 도발로 첨단 군사력 과시와 함께 자신의 말이 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외에 각인시킨 후에 남북 대화를 통해 경제 외교적 실리를 도모하는 선도발 후대화의 순차적 배합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도발 시기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총선 이후로만 한정하지 않고 상대의 의표를 찌르면서 총선 이전에 깜짝 도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7일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도발할 명분은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가 지난 시기 자주국방 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을 내세워서 도발을 자행해 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우리가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보는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다 치밀한 분석과 대비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